오늘 광주지방노동청과 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한국 3M 나주공장의 노사분규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값은 싸면서도 친환경적인 연료인 목재 펠릿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펠릿 공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대다수 농촌학교와 달리 학급 수가 늘고 있는 농촌 중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기가 즐겁다고 말하는 담양 창평중학교를 취재했습니다. 시민 2만 명이 참여한 오카리나 대합주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정율성 선생의 외동딸이 아버지가 작곡한 곡을 직접 지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인 한국 3M 노사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교육청 감사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그동안 극심한 마찰이 빚어온 한국 3M 노사가 국정감사 증인석에서 어색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 80차례 노사 교섭을 하시면서 10분, 겨우 10분, 20분을 넘기지 않고 파토가 난 게 한 70여 차례. 이건 정상적으로 노사 간에 교섭을 한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용역업체 컨택터스를 동원해 노조를 집단 폭행하고 부당 노동행위로 최근 노동청 압수수색까지 당한 3M 사측은 국감을 하루 앞두고서야 눈치 보듯 체불임금을 지급했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야 노조를 인정했습니다. 사장님 노동력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진행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제거하기 위한 그런 꼼수로 보여집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쟁점이 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은 교학사 교과서 수정을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교학사 이외의 교과서들도 북측을 두둔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무산과 관련해 여야 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이건희 삼성 회장 증인 채택 무산과 관련해 새누리당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 에버랜드 측이 유령 노조를 세워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하미용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장이 답변을 흐리자 삼성이 관련돼 답변이 어려운 것이냐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무척 추워졌죠. 그래도 한낮엔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에 그만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날씨 그리고 나들이 정보를 김난희 기상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나뭇잎이 새 옷을 갈아입는 계절. 푸른 숲의 모습을 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옅은 초록빛이 감도는 숲길로 시민들이 오갑니다. 나이 먹을수록 이런 운동을 하면 좋죠. 자주 와요.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가을 정취가 깊어집니다. 길가에 흔들리는 억새풀, 황금빛 들녘, 노랑 주황으로 물들어가는 나뭇잎과 잔잔한 저수지까지. 담양과 화순을 지나 다시 광주역에 도착하기까지의 51.8km 구간은 무등산 자락이 품고 있는 다양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산이요 다른 산하고 좀 틀려가지고 습도 우거진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초보자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액길?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요.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 쌀쌀함은 사라지고 따스한 햇살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활동을 하기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아침 기온은 6, 7도로 머플러를 하고 나가도 될 만큼 춥습니다. 낮 기온도 17도에 머물면서 쌀쌀함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쾌청한 하늘에 햇살이 좋아서 옷차림만 든든히 하고 활동하시면 나들이 하기는 좋은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시민과 무돌길을 돌아보는 축제부터 벌교 꼬막, 신안의 뻘락지, 순천의 갈대, 그리고 가을향을 담은 한평의 국화까지 다양한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난희입니다.
연료비도 싸고 환경 친화적이기도 한 연료인 목재 펠릿의 인기가 요즘 무척 좋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연료인 펠릿이 동나기도 했는데 올해는 사정이 좀 나아진다고 합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형 재배사에서 새송이 버섯을 키우는 김용신 씨는 2년 전 기름 보일러를 펠릿 보일러로 바꾼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버섯 배지 살균을 위해 수천 리터의 물을 수시로 끓여야 하는데 연료를 바꾼 뒤 비용이 30%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을 우리 유류대로 들었다면은 거기에 30% 이상이니까 상당히 되는 거죠. 인근의 목재 펠릿 제조 공장입니다. 감벌 과정에서 나온 나무 부산물을 분쇄하고 톱밥으로 만든 뒤 다시 압축과 성형 과정을 거쳐 펠릿을 만들어냅니다. 목재 펠릿은 같은 열량을 내는 데 드는 비용이 둥위의 절반, 경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면서도 대기오염 걱정이 없는 청정 연료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이 보편화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지금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산업용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문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겨울에는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월등히 많아 사용자들이 펠릿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전남에서만 펠릿 공장 2곳이 추가로 가동에 들어갔거나 가동 예정이어서 펠릿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도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올여름 펠릿 2,500여 톤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금년 동절기 같은 경우는 펠릿 수요가 그렇게 공급에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급증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대안 에너지의 하나로 목재 펠릿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농어촌 학교들의 고민이 참 많은데 담양에는 학생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중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비결이 있겠죠? 박수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슬로시티로 널리 알려진 담양군 창평면. 전교생 113명인 작은 중학교에 특기 적성 교육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40여 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이 학교만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창단한 뒤 악기 구입비와 강사료를 지원받아 일주일에 7시간씩 연습에 열중했습니다. 면도 아닌 농촌에서는 흔치 않은 관현악 연주에 학생들은 흠뻑 빠져들었고 그만큼 실력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 행사뿐만 아니라 마을이나 군 행사에 단골로 초청돼 재능 기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교에 와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더 즐겁게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2011년부터는 정부가 시행하는 전원학교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다양한 문화예술 특기 적성 교육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다시 입학생이 늘어나고 광주나 다른 시군에서 전학생이 들어와 학급 수도 2개나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더 소통할 수 있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이 멀다고 빈발하던 학교 폭력도 올해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 놓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맡겨서 여기 와서 자기 모든 걸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 아닌가. 떠나는 학교를 돌아오는 학교로 바꾸는 것, 작은 시작을 통해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음을 슬로시티의 작은 학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유신 반대 투쟁 과정에서 옥고를 치른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박 전 시장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위헌이라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오늘 광주대학교에서는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2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연주하는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광주 양림동 출신의 음악가 고 정율성 선생의 외동딸이 아버지의 음악 지휘에 나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오카리나를 붑니다. 남구민 공동체 정신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대규모 오카리나 연주가 시작된 겁니다.
이번 행사는 초중고교 학생들과 남구 주민 등 2만여 명이 참여해 오카리나 대합주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구민들의 정서 함양과 또 화합 단계를 도모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문화예술, 특히 음악을 통해서 지난해 제1회 대합주를 시작으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합주에는 특별한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광주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인 정율선 선생의 외동딸 정소재 중국 바로크 합창단 단장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아버지가 작곡한 우리는 행복해요라는 곡 등 세 곡을 지휘했습니다. 就这么多的人能够共同的都用那个就是那个埙吧，这个陶笛来演出，这个我觉得很感动。再有当然是又是因为我父亲的作品，那当然就非常高兴。 지난 2004년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남구와 인연을 맺게 된 정소재 여사. 정 여사는 정율성 탄생 100주년을 맞는 내년 베이징과 광주를 오가며 한중 문화교류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복회 광주 전남지부는 오늘 한말 호남의병의 초대 격정지였던 광주 어등산 박산마을에서 제4회 한말 호남의병 추모제 및 어등산 의병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추모제는 광주 시립국극단의 추모 진혼제, 충의경문 낭독과 의병장 얼굴 판화 제작, 의병 체험 행사와 사진전 등 호남 의병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 관내에서 최근 5년간 승진한 4급 서기관 9명 전원이 광주청 근무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5급 사무장 승진자 44명 가운데 75%가 광주청 소속이었고 일선 세무서 소속 승진자는 25%에 불과했습니다.